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이 다시 이제 수원지검으로 와서 보강 수사를 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키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감옥에 6개월 더 있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20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언론사들이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막 취재를 하니까 이화영 씨가 쌍방울 측에 김성태나 그 관련자들에게 야, 저기 취재가 시작된 것 같으니까 저 법카 내용 그런 거 좀 다 없애세요. 흔적이 없도록 좀 하시오.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 교체 뭐 이런 거를 지시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이 돼서 검찰이 안 돼요. 이화영 씨요. 6개월 더 감옥에 두고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그것을 오케이. 그럽시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2022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구속이 돼서 한번 구속해두면은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10월 달에 한번 구속이 됐다가 6개월 만료되는 그 시점에 2023년 올해 4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거 받아들여졌고 원래대로라면 10월 13일 날 며칠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금 더 구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 요구했는데 재판부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666 더하면 18개월 동안 이제 감옥에 있게 된 것이죠. 내년 4월 중에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는 상황, 처지에 이화영 부지사가 놓이게 된 겁니다. 장유미 변호사님은 이번에 추가 영장 발부 어떤 평가를 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검찰이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풀리지 않을 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취지가 법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한 신급당 2개월 안에는 재판을 끝내야 되고요. 두 번 갱신해서 최소 6개월 안에는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추가로 기소한 대북 송금과 관련한 뚜렷한 성과가 없었죠. 여기서 성과라는 건 사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연기됐는데 그 안에 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수사의 결과물이 없다 보니 지금 증거인멸은 그 부인이 재판정에 들어와서 뭐 난동을 부렸네 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수사 매우 초기에 언론에서 이화영 전 지사의 법인카드와 관련한 의혹 제기 취재가 시작되자 이화영 전 지사가 쌍방울에 관련 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로서는 이런 일련의 팩트들은 수사 초기에 갖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카드를 갖고 있다가 구속기간이 연장될 때 추가 구속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쓴 겁니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여야 정치인을 떠나서요. 이렇게 수사 받아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치 수사라는 이야기가 지금 요소요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과 검찰 이쪽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이죠. 검찰의 일련의 이러한 행동들이 뭔가 정치적인 스케줄에 맞춰서 정치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관측인 것이고 그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무슨 말씀들을 그리 하십니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이 타이밍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파행이 있었어요.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고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자, 이제 이화영 부지사는 이제 해가 넘어가고 내년 4월 한 12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 수원 구치소에 더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좀 상기해 보시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유창훈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화영 진술 관련해서 피의자 이재명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으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는 것은 유 판사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점점점 이런 느낌이죠.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조정원 의원님, 이화영 부지사의 이제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서 전열을 정비하는 것을 마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다시 속도, 다시 이재명 대표를 겨눈다. 이런 해석의 기사들이 많던데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마 저 사건, 이제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은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진실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낸 세금을 북한에 갖다 줬는지의 여부,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는지의 여부는 뭐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검찰이 맞지만 네. 법원이 이번에는 동의를 해준 겁니다. 인정을 해줘서 6개월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번 또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 방송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고생한 거 과연 무엇 때문에 고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장미이고 뒤에서 보면 가시인 건 장미도 아니고 가시도 아니다라는 예.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진실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화영 부지사도 처음에 정치 시작하고 국회의원 하실 때 이런 결론, 이런 결말,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하시지는 않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예.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허. 유창훈 판사조차도 직접 개입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드러내겠다라는 검찰의 의지가 지금 표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재판을 빨리 끝내려면 이화영 부지사가 진실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허.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뭐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모르는지 재판의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이런 관계가 있었다. 이런 사실이다라고 드러나면 정말 그 추운 데서 고생하시는 시간이 예. 하루 앞도 줄어들지 않을까. 진실의 길을 가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검찰이 추가로 이화영 부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관련된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과연 이 이화영의 입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일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대북 송금 관련 공문에 도지사가 직접 결제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을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제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아는 것들도 있고 모르는 것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다 도지사가 챙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가 왜 운전면허증 저 얘기를 했는데 두고두고 좀 회자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장채권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화영 부지사의 입이 닫힐까요? 열릴까요? 아니면 뭐 중간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열리려고 하다가 네. 강제로 닫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된 것 때문에 또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뒤집어 쓸 것이냐 예.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진실인 이재명 대표의 지시 그리고 보고받은 여부를 밝힐 것이냐 끝없이 갈등할 걸로 보여져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혼자 다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라고 한들 진술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진술이 인정받을지 좀 의문이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걸어가다가 보도블로 깨지면 예. 사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어요. 왜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거 고치라고. 고치라고. 100만 원짜리 예산도 내가 다 결제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 되게 정치적 자산으로 본인의 꼼꼼함과 디테일을 자랑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토록 어마어마한 대북 사업과 지원과 관련된 공문에서 이 모든 걸 부지사에게 전결로 맡기고 예. 나는 모른다. 어허. 나는 본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껏 정치인 이재명이 보여주고 자랑해왔던 결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어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방북 등등에 대한 기대감을 공적인 석상에서 많이 말씀하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걸 운전면허증 경찰청장 아이고. 직인과 비교하면서 마찬가지다, 이 대표가 몰랐다라고 하는 거 국민들은 당연하고 예. 재판부에서도 그리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지검이 많이 좀 바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해요. 뭔가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다 뭐 이런 것인데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이제 수원지검으로 보냈죠. 보강 수사를 좀 더 해봐. 뭐 이런 거고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역시 수원지검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역시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뭐 이제 고강도 수사를 당연히 예고를 했죠. 그리고 전담 수사팀까지 가동을 했다는 건데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글쎄요, 저 수원지검에서의 전담 수사팀 가동까지 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내용이 복잡하고 허허. 오락가락하고 중앙지검 갔다 수원지검 갔다 해서 예. 이해를 못 따라가는 속도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어려워요. 말씀드리겠는데 뭐 이화영 그 부지사 같은 구속이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법적 방어권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허허. 예, 그러다 보면 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진실의 길을 따라가야지 진실이 빨리 밝혀지고 이 소모적인 정쟁과 논쟁이 불식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하영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하영 그 부지사에 대한 어떤 적절한 어떤 조치를 통해서 예. 제대로 된 진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좀 법적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